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자, 오늘은 지구촌 곳곳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하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 튜브를 끌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원통 모양의 철제 기구를 두르고 거리를 걷는 남자, 이빨이 드러나고 긴 혓바닥이 달린 희귀한 모양의 마스크,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아이디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줄자가 동원되고 해변에서는 간격에 맞춰 땅을 파고 파라솔을 꽂습니다. 미용실을 찾은 손님은 마스크를 쓴 채 띄엄띄엄 앉아 안면 가리개를 쓴 미용사에게 머리 손질을 받습니다. 갖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와 안내 표지는 사람들 간의 안전한 거리를 알려주고 식당과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며 플렉시글라스로 만든 칸막이와 거리두기를 위한 판다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던 재래시장은 간격을 맞춰 좌판을 펼쳤고 공원에 모인 사람들 역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봄 햇살을 즐깁니다. 네, 이렇게 지구촌은 코로나 발생 이후 새롭게 변화된 일상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뤘던 최대 정치 행사 양회를 21일 베이징에서 개최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일컫는 양회는 지난 3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2달 반 늦춰진 겁니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 우려로 양회 규모를 대폭 축소했는데요. 수행 인원과 취재진을 최소화하고 일정도 절반가량 단축했습니다. 전례 없는 경기 침체로 인해 이번 양회에서 가장 큰 관심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데요.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를 기록한 만큼 양회에서 어떤 목표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가 새로 출범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새 연립정부에서 다시 총리로 지명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7일 이스라엘 의회에 출석해 취임 선서를 하고 연립정부의 출범을 선언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18개월간 총리직을 맡고 이어 내년 11월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총리직을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 연립정부의 붕괴로 이스라엘은 지난 17개월간 3번의 총선거를 치르는 등 정치적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연정을 통해 5선에 성공한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다수인 요르단강 서안 합병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하루에 나오며 바이러스 확산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 또한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는데요. 혼란의 중심에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며 봉쇄 완화를 지시하고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사용을 장려하며 친정부 시위를 부추겼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한 달여 사이 보건장관 2명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최근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구촌 각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대중교통을 피해 출퇴근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취미 활동과 운동으로 주목받는 건데요. 자전거 판매량이 많이 증가해 물량 부족 현상을 보이고 중고 자전거 시장에도 때 아닌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선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In an apparent attempt to conceal this outbreak, at least one member state made a mockery of their transparency obligations, with tremendous cost for the entire world. We saw that WHO failed at its core mission of information sharing and transparency when member states do not act in good faith. 이번 주 열린 연례 세계 보건총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WHO의 역할과 투명성 문제를 놓고 양국이 공방을 펼친 건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코로나 책임론과 좁아지는 WHO 입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WHO 양쪽을 모두 겨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초기 코로나 위험성을 은폐한 점, WHO는 중국 말만 믿고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 건데요. I think they've done a very sad job in the last period of time. And again, the United States pays them $450 million a year. China pays them $38 million a year. And they're a puppet of China.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당신의 거듭된 실수로 세계가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하며 30일 이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금 지원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의 지원금은 WHO 전체 1년 예산의 약 15%에 달하는 규모죠.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WHO 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장관도 코로나 팬데믹은 WHO의 실패 탓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타이완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언급했습니다. It is also critical that Taiwan participate as an observer at the WHA to bring the helpful perspective regarding their effective and exemplary response.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유행하던 지난 12월에 이미 타이완이 사람 간 전염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중국과 WHO가 이를 묵살했던 점을 꼬집으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껄끄러워하는 타이완의 지위 향상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겁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방역 실패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려 한다며 발끈했지만 실제로 타이완은 올해도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WHO 연례총회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在此要跟大家报告，非常遗憾，我们并没有收到邀请函。对于世界卫生组织秘书处屈服于中国政府的压力，持续漠视2300万台湾人民的健康人权。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은 일단 팬데믹 퇴치를 위해 WHO를 중심으로 세계가 협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틀간의 총회 끝에 회원국들은 WHO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As I said yesterday, I will initiate such an evaluation at the earliest appropriate moment.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번 평가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지만 WHO가 총회에 앞서 발간한 89페이지 분량의 연례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다루면서도 중국이나 우한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과연 WHO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국제사회에서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I've been out here about 5 nights. I've come out about at least a dozen times, if not more. Hi, I'm Brian Stokes Mitchell. We are here on the Upper West Side of Manhattan. The idea to start singing on the balcony was kind of spontaneous. I had been suffering with COVID for a couple of weeks, and it actually had moved into my lungs. And one of the things that I did to exercise my lungs was to sing. And it got to the point finally where I could sing without coughing. And that was the night that I actually, when I was at the window, because I went there every night anyway to applaud all of the healthcare workers and the essential workers here. And I thought, you know what, I'm going to sing a song this time. So I broke out into The Impossible Dream, and that's kind of how it started. The Impossible Dream is a bit of a signature song for me because I played Don Quixote on Broadway. It started to attract a crowd down on the street now. I'm not there to sing for them. I'm there singing in thanks to all the essential workers, the bus drivers, the MTA workers, the ambulance drivers, the NYPD, the fire department. I live right upstairs and have been listening to Brian Stokes Mitchell for the last couple of weeks. It's been very inspirational, and the crowds out here, sort of meaningful that he himself had gone through that and was really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People feel just a little bit better for that 1 or 2 minutes,
and just inspired, like, you know, we're gonna get through this. Thank you to the NYPD and to the officers, to our fire department, to our MTA, to the delivery people, to all of the people, the EMS workers that are keeping New York City going. And I hope that everybody continues to clap and cheer for everybody that's working so hard right now at 7 o'clock every night. Thank you, everybody. Stay safe. Keep loving one another. And the world will be better for this. That one man, scorned and covered with scars, still strove with his last ounce of courage to reach the unreachable. And I'll do a big note for everybody standing here. Star